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40년 전통 냉면집에서 떨리는 손으로 사과하는 이하늘. 그녀가 쏟은 차가운 냉면 그릇이 고급 양복을 적시는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혹시 이하늘 씨 맞나요? 남자의 목소리에 하늘이 고개를 들었을 때 22년 전 갑작스럽게 사라진 첫사랑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백만장자가 되어 있었고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재개발 통지서, 약혼녀의 협박, 어머니의 위독. 한 그릇의 냉면으로 시작된 운명의 재회가 두 사람을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세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의 좁은 골목길. 40년 전통을 자랑하는 냉면집 청량호 앞에는 평소보다 많은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특유의 분주함이 작은 가게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어머니, 7번 테이블 냉면 하나 더요. 이하늘이 앞치마 끈을 다시 묶으며 주방 쪽으로 외쳤습니다. 40세의 하늘은 이미 2시간째 쉼없이 홀을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이마에 맺힌 땀을 소매로 훔치며 다음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늘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손님들의 불만 섞인 시선이 따가웠지만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어요. 그때 골목 입구에서 검은색 고급 세단 2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냉면집을 향해 걸어왔어요. 앞서 걷는 남자는 맞춤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홀 안의 손님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소 이 골목에서는 보기 힘든 차림새였거든요. 어머, 저게 누구야? 돈 많은 사람 같은데. 손님들의 수군거림이 작게 들려왔습니다. 하늘도 문 쪽을 바라보며 당황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물냉면 그릇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강도윤이 비서 2명과 함께 냉면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42세의 도윤은 차분한 표정으로 홀 안을 둘러보았어요. 오랜만에 맞는 냉면 육수의 진한 향이 코끝에 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몇 분이세요? 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도윤의 모습에 묘한 친근함을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3명입니다. 도윤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고 애썼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였어요. 이쪽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하늘이 구석 테이블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도윤 일행이 자리에 앉자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됐어요. 뭘 드시겠어요? 하늘이 메뉴판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숨기려고 애썼어요. 물냉면 3개 주세요. 도윤이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시선은 계속 하늘에게 머물러 있었어요. 하늘이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22년 전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물냉면 3개요. 하늘이 주방에 주문을 넘기며 외쳤습니다. 알았다. 박영숙이 면을 삶으며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65세의 영숙은 40년째 이 냉면집을 지키고 있었어요. 하늘이 물을 따라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도윤이 물컵을 받으며 하늘의 손을 스쳤어요. 그 순간 하늘이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죄송해요. 하늘이 얼굴을 붉히며 사과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도윤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목소리에서 익숙한 무언가를 느꼈어요. 몇 분 후 하늘이 물냉면 3그릇을 들고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긴장한 탓인지 걸음이 조심스러웠어요. 테이블 앞에 도착한 하늘이 첫 번째 그릇을 내려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손이 미끄러졌어요. 아!
하늘이 작게 외쳤습니다. 차가운 냉면 그릇이 그대로 도윤의 양복 위로 엎어졌습니다. 냉면 국물과 면발이 도윤의 가슴팍을 적셨어요. 홀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손님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연신 사과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도윤은 냉면 국물에 젖은 채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를 낼 법한 상황이었지만 그의 표정은 오히려 놀란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도윤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는 하늘의 모습에서 22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혹시 이하늘 씨 맞나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늘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도윤의 얼굴을 자세히 보던 하늘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설마 도윤이? 하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맞아, 강도윤이야. 도윤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냉면 국물이 떨어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주방에서 지켜보던 영숙이 급하게 나왔습니다. 하늘아, 뭔 일이야? 영숙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하늘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2년 만의 재회가 이런 식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하준이 배달에서 돌아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35세의 하준은 홀 안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금세 눈치챘어요. 무슨 일이야, 누나? 하준이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수건 좀 가져와. 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준이 급히 수건을 가져왔어요. 하늘이 도윤의 옷을 닦으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도윤이 하늘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도윤을 올려다보았어요. 22년 전 헤어질 때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옷 갈아입을 수 있을까요? 도윤이 영숙에게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안쪽에 작은 방이 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영숙이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하늘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어요. 나중에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까요? 도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는 대답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복잡했어요. 영업이 끝난 저녁 8시. 청량호 앞 골목길에는 하늘과 도윤만 남아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의 어색한 침묵을 비추고 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이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낮에 입었던 양복 대신 평범한 셔츠 차림이었어요. 응, 그러게. 하늘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앞치마를 벗은 모습이 22년 전 대학생 때와 닮아 있었어요. 갑자기 연락이 끊겼을 때 정말 놀랐어. 하늘이 쌓였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왜 그랬어? 적어도 설명은 해줄 수 있었잖아. 하늘의 목소리에 오랫동안 묵혀둔 서운함이 담겼습니다. 장학재단에서 압력을 넣었어. 네가 내 약점이 된다고. 도윤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놀란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나를 버린 거야? 버린 게 아니야. 지키려고 했던 거야. 도윤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지키려고? 혼자 결정해놓고? 그때는 어렸어. 다른 방법을 몰랐어. 도윤의 목소리에 후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하늘이 도윤의 변한 모습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많이 달라졌네. 하늘이 중얼거렸습니다. 너도 달라졌어. 도윤이 하늘의 얼굴을 자세히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로인데? 하늘이 자조적으로 웃었어요. 더 예뻐졌어.
도윤의 진심 어린 말에 하늘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한편 냉면집 안에서는 영숙과 하준이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 남자가 누군지 알겠어? 하준이 영숙에게 작게 물었습니다. 하늘이가 대학 다닐 때 만났던 남자친구 같아. 영숙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양복 봐. 돈 많은 사람 같은데. 하준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래서 더 걱정이야. 영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밖에서 하늘과 도윤의 대화가 이어졌어요. 지금은 뭐하고 있어? 도윤이 물었습니다. 보다시피 냉면집 일. 하늘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술은 안 해?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늘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런 여유는 없어. 왜?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 하늘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도윤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언제? 졸업하고 1년 뒤에. 하늘이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그래서 꿈을 포기했어? 도윤이 안타까워하며 물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돌봐야 했으니까. 하늘이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이 떠난 후 하늘이 혼자 감당해야 했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윤이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 하늘이 쌓인 감정을 터뜨렸어요.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도윤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하늘이 도윤을 빤히 바라보았어요. 22년 전과 달라진 그의 모습에서 진실함을 느꼈습니다. 넌 뭐하고 있어? 하늘이 주제를 바꾸며 물었습니다. 투자회사 운영하고 있어. 도윤이 간단하게 답했어요. 투자회사? 하늘이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부동산이나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일. 도윤이 설명했습니다. 하늘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도윤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결혼은?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윤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약혼자가 있어. 도윤의 말에 하늘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렇구나. 하늘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건 아니야. 도윤이 급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하늘이 고개를 젓었어요. 사실이야. 도윤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 상황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나 들어가야겠어. 하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늘아. 도윤이 하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늘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늘이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끔 냉면 먹으러 와. 하늘이 작게 말하며 냉면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이 홀로 골목길에 서서 하늘이 사라진 문을 바라보았어요. 22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하지만 상황은 예전보다 더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고급 레스토랑. 최유진이 우아하게 와인잔을 들며 도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8세의 유진은 완벽하게 세팅된 테이블 너머로 약혼자의 표정을 살폈어요.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유진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별일 없었어. 도윤이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유진이 예리하게 도윤을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놓치지 않았어요. 정말 옷에 뭔가 묻은 것 같던데. 유진이 은근히 떠보았습니다. 도윤이 잠시 당황했어요. 점심 먹다가 실수했어. 어디서? 유진의 질문이 계속됐습니다. 그냥 동네 식당. 도윤이 대충 얼버무렸어요. 유진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이 분명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유진은 개인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탐정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유진이 차 안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씀하세요. 강도윤의 동선을 며칠간 추적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한편 청량옥에서는 가족회의가 한창이었어요. 그 남자가 진짜 누구야? 하준이 하늘에게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대학 때 사귄 사람. 하늘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나타나? 하준이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우연히 만난 거야. 하늘이 한숨을 쉬었어요. 영숙이 차를 내오며 끼어들었습니다. 그 사람 보니까 돈 많은 것 같던데. 그런 것 같아.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더 조심해. 하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하늘이 의아해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랑은 다른 세상 사는 거야. 하준이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영숙이 하늘의 손을 잡았어요. 하준이 말이 맞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하늘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가족들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오후 도윤이 다시 청량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어서 오세요. 하늘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물냉면 하나 주세요. 도윤이 자연스럽게 주문했어요. 하늘이 주방에 주문을 넘겼습니다. 영숙이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어요. 진짜 냉면 먹으러 온 거야? 하늘이 도윤 앞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반반이야. 도윤이 솔직하게 웃었어요. 무슨 말이야? 냉면도 먹고 싶고 너도 보고 싶고. 도윤의 직설적인 말에 하늘이 당황했습니다. 그런 말하면 안 돼. 하늘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왜? 약 혼자 있다고 했잖아. 하늘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건 사업상 관계야.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지. 하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이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하늘의 말이 옳다는 걸 알았습니다. 냉면이 나왔고 도윤이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하늘은 다른 테이블을 서빙하며 도윤을 의식적으로 피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도윤이 계산하며 말했어요. 내일도 와도 될까? 하늘이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으로만 와. 하늘이 조건을 달았어요. 도윤이 아쉽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하준이 배달에서 돌아왔어요. 도윤과 마주친 하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윤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하준은 대답 대신 하늘을 노려보았어요. 누나, 잠깐 나와. 하준이 하늘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뭐야? 하늘이 짜증스럽게 물었어요. 저 사람이 계속 오는 거야? 하준이 따지듯 물었습니다. 가끔 냉면 먹으러 오는 거지 뭐. 하늘이 변명했어요. 냉면 먹으러? 여기서? 하준이 믿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굳이 여기까지 와서? 하준의 지적에 하늘이 말문이 막혔어요. 누나가 있어서 오는 거 뻔하잖아. 하준이 예리하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반박할 수 없었어요. 하준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조심해. 괜한 오해받을 수 있어. 하준이 걱정스럽게 당부했습니다.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으로는 도윤을 다시 보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하준이 모르는 사이 멀리서 망원렌즈가 이 모습을 담고 있었어요. 김 탐정이 유진의 지시를 받고 은밀히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늦게 유진이 탐정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어요. 청량리 냉면집에 이틀 연속 갔습니다. 냉면집? 유진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그리고 여자 직원과 대화하는 모습도 포착했습니다. 탐정이 사진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유진이 사진 속 하늘을 자세히 보았어요. 평범해 보이는 여자였지만 뭔가 위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에 대해 더 알아봐요. 유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진이 사진을 든 채로 생각에 잠겼어요. 도윤의 변화된 모습의 원인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오전 청량옥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명품 한복을 입은 우아한 여성이 냉면집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하늘이 놀란 표정으로 손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고급스러운 차림새였어요. 안녕하세요. 최유진이 단정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늘이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유진이 홀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오래된 테이블과 의자, 벽에 걸린 낡은 메뉴판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혹시 이하늘 씨 맞나요? 유진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하늘이 깜짝 놀라며 대답했어요. 네, 그런데 저를 어떻게... 강도윤의 약혼자 최유진이라고 합니다. 유진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하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약혼자? 네, 내년에 결혼 예정이에요. 유진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도윤이 약혼자가 있다고 했지만 직접 만나니까 현실감이 달랐습니다. 앉으세요. 하늘이 겨우 정신을 차리며 말했어요. 유진이 구석 테이블에 앉으며 하늘을 관찰했습니다. 생각보다 예쁜 얼굴이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이 이야기 때문에요. 유진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하늘이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근에 자주 이곳에 온다고 들었어요. 유진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손님으로 오신 거예요. 하늘이 변명했어요. 정말 그뿐인가요? 유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늘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과거에 사귀셨죠? 유진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하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건 알고 있어요. 대학 시절 연인이었다는 것. 유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늘이 고개를 숙였어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무 관계 아니에요. 하늘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달라고 부탁드리러 왔어요. 유진이 본격적으로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하늘이 당황스러워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도윤과의 만남을 끊어주세요. 유진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늘이 억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도윤이 흔들리고 있어요. 유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결혼을 앞둔 사람이 과거에 얽매이는 건 좋지 않죠. 유진이 계속 압박했습니다. 그건 도윤 씨가 결정할 문제 아닌가요? 하늘이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유진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순진하시네요. 무슨 뜻이에요? 결혼이 사랑만으로 되는 줄 아세요? 유진이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하늘이 당황했어요. 우리는 회사끼리도 연결되어 있어요. 수천억 원짜리 사업이 걸려 있다고요. 유진의 말에 하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큰일을 제가 어떻게... 하늘이 작아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물러나 달라는 거예요. 유진이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영숙이 나왔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이야? 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안녕하세요. 하늘 씨와 잠깐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유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영숙이 유진의 고급스러운 차림새를 보며 경계심을 느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하늘이 영숙을 말렸습니다. 유진이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제 명함이에요.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하늘이 명함을 받아들였습니다. 대진그룹 부회장 최유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부회장? 하늘이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네, 그래서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유진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늘이 다시 한번 항변했어요. 지금은 그렇겠죠. 하지만 앞으로는 어떨까요? 유진이 예리하게 지적했습니다. 하늘이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유진이 문 앞에서 돌아섰어요. 이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좋지 않을 거예요. 유진의 말에 하늘이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유진이 떠난 후 냉면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누구야, 저 여자? 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 씨 약혼자래. 하늘이 힘없이 말했어요. 약혼자가 왜 여기까지 와? 영숙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도윤 씨랑 만나지 말라고. 하늘이 명함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숙이 하늘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럴 줄 알았어. 어머니, 돈 있는 사람들 세계는 우리랑 다르다니까. 영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늘이 복잡한 마음으로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유진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하준이 돌아와서 상황을 들었어요. 진짜 부회장이야? 하준이 명함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 하늘이 풀이 죽어서 말했어요. 누나,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하늘도 그 말에 공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도윤이 그리웠습니다. 이틀 후 오후 2시, 하늘이 어머니 영숙과 함께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 온 길이었어요. 괜찮을 거야. 하늘이 불안해하는 영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응, 별일 없을 거야. 영숙이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진료실에서 나온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망막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네요.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늘과 영숙의 얼굴이 동시에 하얗게 변했어요. 심각한 건가요? 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치료하면 악화를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치료비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의사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정도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들 것 같네요. 의사의 말에 하늘이 충격을 받았어요. 병원을 나온 후 하늘과 영숙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월 200만 원은 냉면집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어요. 하늘아, 치료 안 받을게.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하늘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그 돈으로 하준이 사업이나 도와줘. 영숙이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하늘이 영숙의 팔을 잡았어요. 그때 누군가가 하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늘씨? 두 사람이 돌아보니 도윤이 서 있었어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윤씨? 여기 왜? 하늘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회사 일로 왔다가 우연히. 도윤이 하늘과 영숙의 침울한 표정을 눈치챘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하늘이 얼버무렸어요.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신가요? 도윤이 예리하게 알아챘습니다. 영숙이 도윤을 자세히 보았어요. 하늘이 대학 시절 만났던 남자친구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당뇨 때문에 병원 왔어요. 영숙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심각하세요? 도윤이 진심으로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치료하면 괜찮다는데. 영숙이 대답했어요. 하늘이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도윤이 안도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치료비가. 영숙이 말하다가 하늘의 눈치를 봤습니다. 도윤이 상황을 이해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윤이 자연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안 돼요. 하늘이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왜 안 돼? 도윤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하늘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영숙이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며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늘아, 일단 집에 가자. 영숙이 딸을 이끌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하늘이 도윤을 피하려고 했어요. 잠깐만요. 도윤이 하늘을 붙잡았습니다. 뭐예요? 하늘이 차갑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대해? 도윤이 서운하게 말했습니다. 약혼자분이 다녀가셨거든요. 하늘이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도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유진이 왔다고? 네, 저한테 만나지 말라고. 하늘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이 당황했어요. 유진이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습니다. 미안해. 내가 몰랐어. 도윤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연한 일이니까. 하늘이 체념한 듯 말했어요. 당연하지 않아. 도윤이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도윤 씨도 힘들잖아요. 하늘이 이해한다는 듯 말했어요. 그런 게 아니야. 도윤이 답답해했습니다. 영숙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상황을 파악했어요. 하늘아, 이분이 네가 말한 그 사람이지?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녕하세요. 강도윤입니다. 도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늘이 엄마예요. 영숙이 단순하게 대답했어요. 많이 들었어요. 도윤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영숙이 도윤을 찬찬히 살펴보았어요. 진실한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가요. 하늘이 재촉했어요. 하늘아. 도윤이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하늘이 발걸음을 멈췄어요. 치료비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도윤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늘이 고개를 젓었어요. 왜? 내가 도와주면 안 돼? 도윤이 답답해했습니다. 복잡해져요. 하늘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도윤이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어머니 치료는 받으세요. 다른 방법을 찾을게요. 하늘이 마지막으로 말하며 영숙과 함께 떠났습니다. 도윤이 혼자 서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하늘 씨한테 갔어? 도윤이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필요한 일이었어. 유진이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도윤이 화를 냈어요. 그럼 어떻게 해? 계속 그 여자 때문에 흔들릴 거야? 유진이 반박했습니다. 그건 내 문제야.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야. 유진이 냉정하게 지적했습니다. 도윤이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유진의 말도 일리가 있었으니까요. 다시는 하늘 씨한테 그런 식으로 하지 마. 도윤이 경고했습니다. 약속할 수 없어. 유진이 단호하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윤이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3일 후 아침 청량옥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구청 도시계획과 직원 2명이 공문을 들고 나타났어요. 청량옥 사장님 계세요? 공무원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네, 저예요. 영숙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어요. 재개발 관련 통지서 전달하러 왔습니다. 공무원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급하게 달려나왔어요. 재개발이요? 하늘이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이 일대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어요. 공무원이 설명했습니다. 언제부터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6개월 후 철거 예정입니다. 공무원의 말에 가족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보상금은 얼마나 나와요? 하늘이 급히 물었습니다. 시가의 70% 정도로 책정됐네요. 공무원이 차가운 말투로 답했어요.
하늘이 서류를 받아보며 계산해 봤습니다. 그 돈으로는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기 어려웠어요. 이에 제기는 어떻게 해요? 하준이 뒤늦게 나오며 물었습니다. 한 달 안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승인될 가능성은 낮아요. 공무원이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떠난 후 가족들이 모여 앉았어요. 무거운 침묵이 냉면집을 가득 메웠습니다. 어떻게 하지? 영숙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일단 이해 제기부터 해보자. 하준이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소용없을 거야. 하늘이 체념한 듯 말했어요. 그래도 해봐야지. 하준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늘의 머릿속에 도윤이 떠올랐습니다. 투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으니까 혹시 이 일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나, 뭔가 이상하지 않아? 하준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가? 하늘이 의아해했어요. 그 도윤이란 사람이 나타난 직후에 재개발 이야기가 나온 거. 하준이 예리하게 지적했습니다. 하늘의 표정이 굳었어요. 생각해보니 시기가 너무 묘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늘이 부정하려 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확인해 봐야겠어. 하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 평소처럼 냉면집을 찾았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늘이 차갑게 인사했어요. 도윤이 뭔가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재개발 알고 계셨죠? 하늘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뭔 말이야? 도윤이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이 일대 재개발이요. 하늘이 차갑게 말했어요. 도윤이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알고 있었어. 도윤이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늘의 눈에 배신감이 떠올랐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하늘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아니야. 도윤이 급하게 해명했어요. 그럼 언제부터요? 하늘이 따져 물었습니다. 며칠 전에 알았어. 도윤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말 안 했어요? 하늘이 화를 냈어요. 어떻게 말해? 내가 너희 집을 뺏는 일에 관련됐다고? 도윤이 괴로워했습니다. 하늘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역시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무슨 뜻이야? 도윤이 의아해했어요. 우리는 그냥 밟고 지나갈 존재라고. 하늘이 서글프게 말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도윤이 강하게 부정했어요. 그럼 뭐예요? 하늘이 따져 물었습니다. 도윤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떤 말을 해도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하준이 나타났어요. 나가주세요. 하준이 도윤에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준아. 하늘이 동생을 말렸어요. 우리 가족한테 더 이상 상처 주지 마세요. 하준이 도윤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오해야. 도윤이 해명하려 했어요. 오해가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하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이 할 말을 잃었어요. 하준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정말 미안해. 도윤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나요? 하준이 차갑게 반박했어요. 하늘이 복잡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도윤의 미안함이 진심이라는 걸 느꼈지만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하준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도윤이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도윤이 간절하게 불렀어요. 하늘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도윤을 바라볼 수 없었어요. 도윤이 체념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미안해. 해결 방법을 찾아볼게. 도윤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냉면집을 떠났어요. 도윤이 떠난 후 냉면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나, 괜찮아? 하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하늘이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게 현실이었어요.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배신감에 찬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22년 전처럼 도망갈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오후 하준이 지역 시민단체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재개발 관련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이런 경우 보상금을 늘리기는 어려워요. 시민단체 대표가 현실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는 건가요? 하준이 낙담하며 물었어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긴 해요. 대표가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뭐죠? 하준이 관심을 보였어요. 이 프로젝트 투자사가 다른 지역에서는 상생 개발을 많이 했더라고요. 대표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상생 개발이요? 기존 상인들을 내쫓지 않고 함께 발전시키는 방식이에요. 하준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우리도 가능할까요? 투자사 대표가 강도윤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꽤 양심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대표의 말에 하준이 깜짝 놀랐습니다. 강도윤이요? 네, 아세요? 하준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도윤에 대한 선입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도윤은 회사에서 청량리 프로젝트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있었어요. 팀장님, 이 프로젝트 수정 가능한가요? 도윤이 담당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수정 말씀이세요? 기존 상인들과 상생하는 방향으로요. 팀장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면 수익성이 떨어질 텐데요. 계산해봐요. 정말 떨어지는지. 도윤이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 냉면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들어가지는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어요. 하늘이 홀로 정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윤의 마음이 아팠어요. 다음 날 아침 하준이 집에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누나, 그 도윤이란 사람 생각보다 나쁜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하늘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 갑자기? 시민단체에서 들어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상생 개발을 했다더라. 하준의 말에 하늘이 놀랐습니다. 정말? 응. 혹시 우리한테도 다른 방법을 제시할지 몰라. 하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늘이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윤을 오해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영숙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하늘이 급하게 달려갔어요. 119 불러. 하준이 외치며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어요.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네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죠? 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금은 안정됐어요. 하지만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 안 돼요. 의사가 당부했습니다. 하늘과 하준이 병실에서 영숙을 돌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병원비 담당 직원이 찾아왔어요. 입원비 결제하러 왔는데요. 얼마예요? 하준이 물었습니다. 아, 이미 결제되었네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네. 하늘이 놀라며 되물었어요. 익명의 후원자가 미리 결제하고 가셨어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하늘과 하준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누가 했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혹시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하준이 물었어요. 죄송해요. 개인정보라서요. 직원이 난처해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 병원 복도를 조용히 걸었습니다. 영숙의 병실을 확인하려고 왔어요. 간호사실에서 상태를 문의했습니다. 많이 안정되셨어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답했습니다. 도윤이 안도했어요. 가족분들은 어떠세요? 많이 걱정하고 계시죠?
도윤이 마음 아파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서요. 복도에서 하늘과 마주쳤습니다. 도윤 씨? 하늘이 놀라며 말했어요. 어머니 상태는 어때?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하늘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병원비는? 도윤이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당신이 했죠? 하늘이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도윤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하늘이 복잡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미안해서. 도윤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늘이 하준의 말을 인용했어요. 알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 도윤이 괴로워했습니다. 하늘이 도윤의 진심을 느꼈어요. 정말로 미안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바꿀 수 있어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노력하고 있어. 도윤이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하늘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어요. 약속할게. 어떻게든 해결할게. 도윤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하늘이 처음으로 도윤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요. 병원비도. 하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윤이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이제 그만해요. 미래를 생각해봐요. 하늘이 앞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윤이 하늘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같이 해결해봐요. 도윤이 제안했습니다.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에는 함께 힘을 모아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도윤이 투자사 회의실에서 긴급 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청량리 프로젝트 수정안을 발표하기 위해서였어요. 기존 계획을 전면 수정하자고 제안합니다. 도윤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수정이라니요? 투자 파트너 중 한 명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상인들을 내보내지 않고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요. 도윤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수익성은 어떻게 되죠? 또 다른 파트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계산해 본 결과 장기적으로는 더 유리합니다. 도윤이 데이터를 보여주며 설득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웅성거렸어요.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대표님, 이미 진행된 계획을 바꾸기엔 너무 늦지 않나요? 팀장이 현실적인 우려를 표했어요. 늦지 않았어요. 아직 철거 시작 전이니까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편 청량옥에서는 하늘과 하준이 재개발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시민단체에서 도와주겠다고 했어. 하준이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어떤 식으로? 하늘이 관심을 보였어요. 주민 서명 운동이랑 언론 홍보를 해주겠대. 하준이 설명했습니다. 그때 냉면집 문이 열렸어요.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안했어요. 도윤이 보고했어요. 반응은 어땠어요? 하준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반대가 많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도윤이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늘이 감사한 마음을 느꼈어요. 고맙네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도윤이 자연스럽게 답했어요. 그때 영숙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퇴원 후 많이 좋아진 상태였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많이 좋아졌어. 영숙이 도윤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답했어요. 다행이에요. 도윤이 안도했습니다. 앉아서 이야기해. 영숙이 도윤에게 권했어요. 도윤이 자리에 앉으며 하늘 가족과 마주했습니다. 이제는 적대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프로젝트가 바뀌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이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냉면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변을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도윤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문화공간이요? 하준이 흥미로워했어요. 전통 음식을 중심으로 한복합 문화공간이요. 도윤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손해는 안 보겠네요? 영숙이 현실적으로 물었어요. 오히려 더 나아질 거예요. 도윤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늘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책임지고 만들어낼게요. 도윤이 약속했습니다. 하준이 도윤을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생각과 달리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하준이 갑자기 말했어요. 도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준아. 하늘이 동생을 말렸어요. 괜찮아요. 영광이에요. 도윤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영숙이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약혼자분은 뭐라고 하세요? 하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도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직 말하지 못했어요. 도윤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말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이 지적했습니다. 네. 곧 이야기할 거예요. 도윤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만나서 이야기할게. 도윤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유진이 의아해했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이 카페에서 만났어요. 청량리 프로젝트를 수정하기로 했어. 도윤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왜? 유진이 차갑게 물었어요. 더 좋은 방향이니까. 도윤이 설명했습니다. 그 여자 때문이지? 유진이 예리하게 지적했어요. 도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직하게 말해. 유진이 다그쳤어요. 그 이유도 있어. 도윤이 인정했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우리 약혼은? 유진이 핵심을 물었습니다. 미안해. 취소하자. 도윤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유진이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거야? 유진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후회하지 않을게. 도윤이 확신에 차서 답했습니다.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행복해. 유진이 의외로 담담하게 말하며 떠났습니다. 도윤이 홀로 앉아서 복잡한 심정을 정리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 청량옥을 찾았어요. 유진 씨와 헤어졌어. 도윤이 하늘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응. 이제 자유로워졌어.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의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도윤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22년 만에 다시 찾은 사랑이었습니다. 22년 전 가난한 대학생들의 사랑은 현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죠. 냉면 한 그릇이 엎어진 그 순간부터 말입니다. 강도윤과 이하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재회담이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 부와 가난이라는 극명한 대비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진심의 힘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죠. 도윤이 수천억 원의 사업과 약혼을 포기하면서까지 지키려 한 것은 단순한 첫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책임감과 성숙한 사랑이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다른 길로 이끌어가기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들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하늘이 포기했던 꿈도, 가족의 행복도,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도 말이죠. 청량옥 냉면집은 이제 단순한 식당이 아닙니다. 진정한 상생과 화합의 상징이 되었고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냉면 한 그릇으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